네, 안녕하세요. 저는 드라이트리입니다. 테크놀로지 with 드라이트리 채널에 와주신 것을 환영하고요. 오늘 세 번째 에피소드를 통해서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AI와 AX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눠보려고 하고요. 먼저 처음 들으실 수도 있는 분들을 위해서 제 소개를 간단히 드리자면, 저는 이제 드라이트리라는 필명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제가 관심 있는 주제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기술 혁신과 R&D, 그리고 두 번째는 스타트업과 유망 기술, 그리고 세 번째는 기술 안보와 기술 주권, 이런 주제들에 대해 관심이 있고요. 이런 주제들로 이제 브런치와 책들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이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채널의 이제 팟캐스트를 통해서는 기술 이슈나 어떤 이제 기술 경영과 이제 경영학에 대한 논문들, 그리고 과학기술에 대한 책들이나 주요 인물들, 과학자들에 대해서 좀 소개드리는 그런 세션들을 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AI와 AX 관련된 이야기를 하려고 하고요. 뭐 AI의 시대를 이제 새롭게 연 것은 아무래도 알렉스넷이라는 존재를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 이제 그 토론토 대학교 캐나다에 있죠. 제프리 힌튼 교수가 이끄는 팀이 알렉스넷이라는 거를 이제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개와 고양이를 이제 분류할 수 있는, 이미지를 분류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을 이제 발표를 하게 되고요. 이후에 이제 엔비디아의 GPU를 통해서 병렬 연산을 할 수 있는 기술들을 만들게 되면서 이러한 이제 AI의 시대가 다시 이제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AI 관련해서 뭐 또 중요한 이제 마일스톤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런 분기점이 됐던 부분이 2022년도 11월에 나왔던 챗 GPT입니다. 그래서 오픈 AI가 주도를 했었고요. 이후에 이제 LLM이 이제 상업적으로 혹은 서비스단에서 인간들이 자연어를 통해서 이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영역들을 새롭게 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이 이제 활용을 하면서 이제 시간이 지났고요. 2025년에 들어서는 AI is everything. 뭐 AI 거의 이제 공기처럼 이제 쓰이고 있는데, AI를 통해서 과연 이제 비즈니스 단에서는 어떻게 이제 수익을 창출하고 새로운 활동들을 할 수 있을까? 그러한 이제 접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로 얘기 드릴 부분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AI를 통해서 이제 새로운 물질들을 이제 발견하는 그런 작업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제조업이라는 부분에서 이제 AI로 이제 적용을 시켜서 어떻게 이제 AI 전환을 이룰까. 그래서 그걸 이제 AX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다시 이제 시계를 조금 돌려서 2010년대 초로 이제 한번 돌아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제 빅데이터라는 것이 이제 많이 논의가 됐었습니다. 2007년도에 이제 아이폰이 나왔고요. 그래서 이제 스마트폰이 새로 나오면서 사람들이 이제 2010년대에 SNS를 본격적으로 활용을 많이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가장 이제 수혜를 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페이스북, 지금 메타죠. 이런 이제 SNS가 되겠고요. 그래서 방대한 이제 소비자 데이터가 모였을 때 이것을 어떻게 모으고 디지털화할지에 대한 논의가 활발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유행했던 용어가 DX입니다. 그래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관련된 이야기를 참 많이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AI, LLM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온 이후에 그러면은 이 AI 트랜스포메이션, AX로는 어떻게 갈 수 있냐? AI를 통해서 비즈니스에 어떠한 수익을 창출할 수 있고 효율성이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냐, 이런 얘기들이 이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에 AI를 통해서 자동화를 했을 때 생산성이 늘어난다, 이런 부분이 이제 가장 핵심적인 논의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시장의 이제 전망을 보면은
R&D나 기술 연구에 있어서도 AI를 활용했을 때 생산성을 10% 정도 이상 개선할 수 있다 하는 이제 보고들도 있고요. 전망이죠. 그리고 이제 거시적으로는 GDP의 2% 정도 이상을 끌어올릴 잠재력이 있다고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조업이 비중이 이제 큰 한국과 같은 나라에서는 더욱더 이제 이런 것들이 크게 이제 다가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 경제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이제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GDP의 뭐 20% 이상을 차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자리도 400만 개 이상이 이제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로봇과 AI 자동화를 통해서 공장의 효율을 끌어올리는 작업을 하게 되면 생산성은 더 이제 늘어날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사람은 이제 보다 본질적인 더 높은 가치를 만드는 일에 집중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품을 기획하거나 공정을 설계하거나 시뮬레이션을 구상하거나 아니면 안전이나 품질에 대한 기획을 하거나 혹은 이제 고객 경험을 증진시키는 그런 일들에 이제 사람의 판단이 필요한 이런 영역에 보다 이제 사람이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무엇이 이제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냐라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이 피지컬 AI입니다. 그래서 피지컬 AI는 뭐 이제 좋은 알고리즘을 구성하는 것만으로는 이제 좀 부족합니다. 일단 현장에서 이제 품질이 좋은 양질의 데이터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 데이터를 빠르게 학습해서 가상 환경에서 시뮬레이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올바른 데이터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면 기본적인 이 AI 전환 자체가 속도가 그리고 시간이 지체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질의 데이터 확보라는 부분들을 한번 좀 강조를 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요즘에 이제 팔란티어도 많이 이제 엔터프라이즈 분야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팔란티어의 사례를 보더라도 이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이 경영 현장과 제조 현장, 생산성을 높이는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AX 관련해서 이제 인간의 의사결정 그리고 데이터 학습과 그 로봇을 통한 자동화 그리고 이러한 이제 공정 통합 실제 이제 현장에 적용하는 것까지 이제 엮여야 이제 성과가 이제 효과적으로 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다른 주제였던 이제 소재, material 관련된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AI에 대한 이제 잠재력은 상당히 무궁무진하고 요거를 이제 비즈니스단에 어떻게 연결시킬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시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물질들, 이제 원소나 원자 단위에서의 어떤 물질 조합을 통해서 새로운 실물질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이제 탐색적인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 이런 활동들을 굉장히 이제 활발하게 하고 있고요. 구글은 뭐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이세돌과의 바둑을 하면서 유명해졌던 딥마인드라는 기업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딥마인드 같은 경우에 이제 구글에 인수가 됐고요. 그래서 딥마인드가 지금 계속 집중하고 있는 분야 중에 하나가 이제 새로운 물질을 탐구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놈이라고 해서 Graph Networks for Materials Exploration 이라는 이제 프로젝트를 이제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제 그래프 신경망을 통해서 그러니까 원자들의 이제 결정을 예측을 해서 어떻게 이제 이 후보 물질을 조성하고 어떤 구조로 형성했을 때 이 물질이 안정적이고 우리가 목표하는 그런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지 이런 후보군들을 빠르게 이제 좁혀나갈 수 있는 그런 이제 실험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 같으면은 사람이, 그러니까 노하우가 굉장히 많은 사람이 수년간에 이제 걸쳐서 탐색을 해야 할 이 사전 후보 물질 발굴에 대한 단계를 굉장히 빠른 시간으로 속도를 이제 높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메탈젠이라는 이제 프로젝트를 통해서 어떤 원하는 물성이나 성능에 대한 조건을 이제 입력을 하면은 아예 이제 새로운 후보 물질을 제안하는 이제 그러한 실험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의 이런 활동들이 탐색의 속도와 범위를 이제 굉장히 빠르고 그리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그 AX와 이제 후보 물질 발굴이라는 부분을 어떻게 이제 공장 현장, 제조 현장에 엮을 수 있을까라는 부분들을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차세대 배터리의 이제 물질, 뭐 양극재가 될 수도 있고요. 양극재나 다른 물질이 될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소재 단에서 에너지 밀도를 예를 들어서 몇 프로 높이고, 뭐 예를 들어서 열에 대한 이제 안정성을 몇 프로 정도 확보해야 된다라는 이제 목표가 생겼다고 이제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랬을 때 이제 AI 물질 설계와 탐색을 통해서 AI 모델을 활용해서 후보 물질들을 이제 사람들에게 이제 알려줄 수 있고요. 이러한 이제 후보 물질을 바탕으로 해서 먼저 이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이 후보 물질을 만약에 물리적으로 직접 테스트를 하게 되는 거는 이제 후단에 일어날 일이고요. 먼저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사전에 이제 형성된 이 후보 물질을 바탕으로 우리가 목표로 하는 이제 퍼포먼스가 나오는지를 먼저 테스트해 보면 실제 이제 테스트할 수 있는 그 비용이나 시간을 상당히 이제 절약을 해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파일럿 테스트가 이제 끝난 이후에 양산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이제 실제로 물리적으로 테스트가 완료가 되면 이제 공정창에 있어서의 그 탐색과 그 디지털 트윈을 통해서 스케일업에 대한 그 리스크를 상당히 이제 줄여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뭐 테슬라 사례에서도 잘 알 수 있는 것처럼 프로토타입의 그 제품에서 양산 모델로 넘어가는 거는 상당한 이제 허들이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AI를 활용을 하게 되면은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을 하게 돼서 어떤 이제 성공 확률이라든가 제조 공정의 안정성 이런 것들을 크게 이제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AI를 통한 이런 그 생산단에 있어서 적용을 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이제 장점들이 있는데, 먼저 이제 탐색 속도가 증가하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스케일업 했을 때 이제 실패율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자재 이제 조달부터 생산 그리고 이후의 품질 관리에 있어서 AI를 연동하게 되면은 이제 보다 이제 효과적인 이제 운영이 이제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해 보면 좋은 물질과 공장을 돌리는 이 생산 공정이 통합되는 이런 이제 효과를 가지게 되고요. 과거에는 이것이 이제 좀 분리돼서 운영이 되는 경향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좋은 물질은 R&D 단에서 선행기술 연구로서 연구소에서 이제 연구가 됐고요. 그리고 이 생산 공정에 대한 적용은 실제 공장을 운영하는 주체가 이제 담당하는 그런 이제 업무였던 거죠. 근데 AI를 통해서 이것을 이제 하나로 통합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강점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은 이제 본질적인 역할에서 이제 더 강한 이제 역할을 담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AI를 통해서 어떤 문제를 풀고 싶은지 문제 정의를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종의 기획의 영역이 되겠는데, 그래서 이제 어떤 제약 조건 속에서, 컨디션 속에서 어떤 퍼포먼스를 내야 되는지 목표치를 설정하고, 이것이 이제 제대로 돌아가는지 틈틈이 이제 AI와 함께 이제 그 결과값을 분석하는 것, 이런 것들은 이제 사람이 판단해야 될 몫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올바른 이제 데이터, 양질의 데이터가 일단 제일 중요하고요. 그리고 사람이 AI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 이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실제로 AI를 적용하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기술적인 허들에 대해서 사람이 붙어서
도메인 지식을 가진 사람이 붙어서 계속 이제 그 파인 튜닝이라고 그러죠. 보다 이제 성능을 우리가 목표한 것을 나올 수 있도록 이제 그런 작업들을 계속 이제 해줘야 되는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앞서 이제 계속 강조드리는 것처럼 AI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에너지와 인프라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뭐 AI 모델이 따로 노는 것, 그리고 데이터, 그리고 이걸 활용하는 사람, 그리고 인프라, 이것이 이제 하나의 통합적인 체계로 움직여야 비즈니스 단에서 효과적인 역할을 이제 담당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AI가 이제 커질수록 최근에 이제 젠슨항이 와서 뭐 삼성전자, 그리고 현대자동차, 그리고 SK, 네이버 이런 이제 그룹들과의 이제 연쇄 회동을 하면서 논의가 됐던 부분도 바로 이겁니다. 그 AI를 실제 공장에 이제 적용을 해서 AI 팩토리로서 기능을 하려면 데이터에 대한 부분과 모델에 대한 부분도 중요하지만 전력과 데이터 센터에 대한 부분도 같이 이제 고려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조 현장도 이제 이런 AI 모델, AI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뭐 예를 들면은 전력의 이제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뭐 서버에다가 이제 액침이라고 그러죠. 액체로 이제 냉각을 한다든가, 뭐 ESS나 재생에너지를 붙인다든가, 이런 이제 노력들을 이제 미국에서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연계를 이제 고려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뭐 최근에 SK 최태원 회장님도 이제 여러 차례 이제 강조를 했던 부분이 AI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거는 뭐 모두가 알고 있고, 이거를 이제 비즈니스에 이제 투영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 이제 뭐 전력과 같은 인프라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제 GPU 칩, 엔비디아의 고급 칩을 블랙웰과 같은 이제 좋은 칩들을 이제 최근에도 이제 한국이 이제 26만 장 정도 이제 확보를 했었죠. 그래서 이제 GPU를 확보하는 거, 이런 것도 이제 중요하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비즈니스 단에서 그러면은 어떻게 이거를 사용할 거냐. 그러니까 기업의 수요나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이제 잡아갈 거냐. 왜냐하면 수요 예측을 해야 그에 맞춰서 계획을 해서 필요한 이제 GPU나 이런 것들을 공급을 받고 실제로 전력을 연결해서 이제 활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비즈니스에서 이걸 어떻게 투영해야 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마치 2010년대 SNS나 공유 경제가 이제 활발해졌을 때 우버나 뭐 이제 에어비앤비 혹은 SNS에서는 뭐 이제 틱톡이라든가 페이스북 같은 거를 이제 생각해 보면 이런 이제 서비스들이 이제 스마트폰을 통해서 이제 나타나게 된 현상인데, 마치 이제 이 스마트폰이 나온 이후에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나오면서 뭐 이제 인터넷을 넘어서 스마트폰을 활용한 여러 서비스들이 이제 앱을 통해서 제공됐던 것처럼 이제 한국도 그럼 제조업적인 강점을 가지고 있는 건 잘 알겠고, 그리고 기술적인 역량도 이제 충분한데 이것을 실제 비즈니스에서 그러면은 어떻게 활용할 거냐.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제 한국이 제조업에서 강점을 가진 부분이 이제 첨단 기술에 대한 분야잖아요. 그래서 뭐 이게 반도체가 될 수도 있고, 자동차 같은 모빌리티가 될 수도 있고, 배터리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조선이나 아니면 다른 이제 방산과 같은 이제 제조 분야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생산 운영, 그러니까 현장, 그 공장 현장에서 실제로 AI를 적용할 때 어떤 식으로 연결을 했을 때 효과적인 것이 이제 우리가 원하는 목표에 이를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들이 보다 이제 필요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네, 그래서 조금 이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정리를 해보면은 AI를 통해서 뭐 새로운 후보 물질을 발굴을 하거나 AI를 공장에 적용해서 AX를 이제 추구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제조업에서도 이런 노력들이 이제 최근에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를 이제 소개를 오늘 좀 드리고 싶었고요.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소개드리려고 했던 부분들은 이제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 이제 전해드린 부분이 이제 어떻게 다가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도 뭐 이제 기술 이슈라든가 뭐 기술 경영과 경영학에 대한 어떤 최신 연구들, 그리고 과학과 기술 분야의 이제 주요 저서나 핵심 인물들에 대해서 앞으로도 좀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소통하는 그런 시간들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드라이트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